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 실장님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진짜 재밌으시죠? 모르겠는데요? 예쁘던데요? 색깔이. 여름이긴 한가 봐요. 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실장님이랑 같이 가로수길 나왔어요. 가로수길 강남 디자인 워크. 뭔가 푸드코트는 네.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 그니까요. 아이스크림. 뭐가 땡기니? 닭강정 맛있겠다. 회오리 감자. 간식이나 한번 먹고 가자. 회오리 감자 어때요? 회오리 감자도 좋다. 피자 팔아요. 우와. 꿈에 너무 귀여워. 귀엽다. 저 피자. 그니까요. 우와. 소떡소떡도 파는데요? 메뉴 다양하다. 그니까요. 닭꼬치. 스테이크? 여기까지가 푸드코트고 저쪽 반대는 이따가 보자. 올라. 여기부터는 플리마켓인 것 같아요. 귀여워. 가족 아니래. 독립복지. 와. 천이에요, 원단이. 아, 천이에요? 실장님 관심 있는 비건. 실장님 드실래요? 맛있다. 여길 남친이랑 왔어야 되는데. 실장님이랑 와가지고. 남친이랑 왔어야 되는데. 일할 때 구경 오니까 더 좋지 않아? 좋긴 해요, 근데. 다시 해. 일할 때 오니까 좋다 이렇게. 이럴 때 오니까 더 좋다. 공연한다. 울랄라 스티션. 너무 귀여운데요? 아보카도? 오. 아보카도. 실장님 사진 찍어줄까요? 아보카도랑 같이. 진짜 사진 하나 찍어야겠지. 너무 귀여운데?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실장님한테 쫄라서 실장님이 사줬어요. 어랭 쿠키. 내가 줄게. 뭐가 땡기노? 저요? 저는 떡볶이 맛있겠다.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우와, 탕수육도 팔아요. 아이스크림. 요즘 크림새우랑 칠리새우가 야구장에서 인기잖아요. 그렇대요. 뭐가 땡겼어? 실장님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안 땡기세요? 피자는 도미노만. 네. 알겠습니다. 떡볶이 먹기로 했어요. 맛있을 것 같아. 음식은 항상 질리구만. 데리야끼로 하나. 오늘 실장님이 다 사주시는 진짜 맛이 몇 가지 맛이 있는 거야 이렇게. 2개요. 2가지. 닭꼬치 제가 들까요? 감사합니다. 놀러 갈까요? 길다. 다리가 입는 건가? 날씨 너무 좋다. 실장님. 전에 친구들한테 메이크업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친구가 답해줘서 네, 그거 샵 들어가서 물어봐도 돼요? 좋았어. 들어가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메이크업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장님이 어디 계실까요? 실장님 여기 계셨어요? 여기 있었어요. 준비됐어? 네. 그냥 샵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네. 기대된다. 뭐라고 물어봤을지. 앉아. 네. 친구 내가 부탁했잖아. 네. 메이크업 궁금증이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고. 친구가 몇 살이었지? 친구가 21살이에요. 05년생. 대학 몇 학년이냐 대학? 대학교 이제 2학년이에요. 한참 메이크업 고민이 많을 때네. 그죠. 길게 왔어 다? 네, 좀 많이 왔어요. 알았어. 꼼꼼하게 잘해줬나 보다. 처음 질문은 어. 현재 하는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인데 어.
화장을 잘 안 하는데 제가 하는 화장 순서가 전문가들의 순서와 달라서 이상한 건지 의문이 든다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답을 한다면 그것도 맞고 전문가가 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메이크업 루틴도 맞는 거고 사실은 전문가가 해주는 루틴도 맞는 거고 또 그 친구의 친구가 해주는 것도 맞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기준이라는 게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보다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 뭐랄까 너무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 이런 고민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잘 모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믿고 자기 메이크업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요새는 그 화장품 쇼핑하러 가면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화점 가도 그렇고 그런 전문가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받고 해주면 나만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성이 된다? 라는 느낌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 그럼 정해진 순서는 딱히 없는 거죠. 순서는 딱히 없지. 근데 이제 자기 만족이 중요하니까 화장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긴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이게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지만 그것도 맞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믿고 해야 된다. 왜냐면은 나의 그 아름답다라는 기준은 꼭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거든. 옷도 입어봐야 나한테 A라인 스커트가 예쁜지 H라인 스커트가 예쁜지를 알 수 있듯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해줘. 근데 두 번째 고민은 피부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인데 다크서클을 가리고 싶은데 컨실러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잘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질문이에요. 다크서클이 고민이다. 나도 고민인데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고민이 되는구나. 컨실러를 사용하는데 잘 가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액상 형식을 리퀴드라고 하잖아. 리퀴드 형식의 컨실러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고체 형식의 컨실러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액상 같은 경우가 눈 밑은 좀 주름이 얇잖아. 피부가 많이 쓰긴 하는데 액상 같은 경우는 좀 커버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사실이긴 하니까 고체형을 또 추천드리긴 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제 약간 두껍고 건조할 수 있으니까 주름에 자글자글 낄 수 있다. 근데 아마 지금 친구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좀 가벼운 질감을 쓰진 않나. 왜냐하면 커버라는 거는 두께를 준다는 건데 지금 고민을 들어보니까는 다크서클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형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밀어내기보다는 두께를 준다? 이렇게 눌러주는 형식으로 컨실러를 쓰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나의 컨실러를 썼는데 쓰긴 쓴 거지만 두 개를 써도 쓴 거거든? 세 개를 써도 쓴 거니까 제품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두께감을 주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얇게 하나를 발랐을 땐 자연스럽겠지만 두께를 추가하면 이제 화장은 티가 나겠지. 친구분의 그 추구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화장은 티는 좀 날 거다. 다크서클은 커버를 했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이제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 친구가 파우더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고 나면은 눈밑이랑 인중, 턱이 더러워 보이는 느낌이 든대요. 파우더가 참 좋은 제품이긴 한데 입자가 되게 곱잖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양 조절이 실패했을 확률이 파우더 쓸 때 퍼프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브러쉬를 쓰더라도 양을 푹 묻혀가지고 바로 갖다 댔을 때는 뭉치거나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양을 조금 조절해서 쓰는 게 좋긴 하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양 조절에 대한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쓰는 분들이 많긴 하고 파우더 쓸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스킨케어라든지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깔면 유분기라든지 끈적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일수록 끈적임을 좀 정리하는 게 좋아. 사실은 파우더를 쓰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가 있으면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그냥 먼저 두들기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끈적이는 게 좀 잡힌 상태에서 파우더를 묻혀서 쓰면 훨씬 더 뜰 확률이 있고 이때도 팡팡팡 두들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젠틀하게 피부에 스치듯이 이렇게 좀 양 조절해서 눌러주면 좋지. 혹은 브러쉬를 쓰더라도 뚜껑 같은데 양을 조절해서 발라준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드린다. 본연의 피부가 좀 건조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홈케어라고 하지. 각질 제거 한번 해주면 좋고 입 주변이라든지 턱 부분 뜨는 부분에 좀 보습 관리 조금 더 잘해주면 제품이 더 밀착력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도 안 될 수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품 바꿔야 돼.
제품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꾼다고 해가지고 제품 사면 좀 돈 아깝잖아. 내 거랑 다른 거 쓰는 친구들 제품을 좀 빌려 써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그때 가서 사는 거지. 양 조절은 손에다가 하는 건가요? 나는 보통 이제 손바닥을 많이 쓰는데 좀 찝찝하다 하면 이런 제품들 보면은 이런 뭐 빈 부분 있잖아. 이런 빈 부분을 써도 되고 손에다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손 하는 거 싫어해? 끈적이는 거? 야, 저는 손에다가 많이 해요. 손등? 네. 손등에다 해도 되고 손바닥에다 해도 되고 이런 제품들 뚜껑에다 해도 되고. 다음은 눈썹인데요. 눈썹을 얇게 그리는 거랑 두껍게 그리는 거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있나요? 이미지 차이가 좀 있지. 약간 얄쌍하면 인상이 좀 강해 보인다? 약간 좀 날렵해 보인다? 느낌이 좀 있고, 눈썹이 좀 두꺼우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있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눈썹의 얇기나 모양이 유행을 많이 따라갔다면 요즘에는 한국 K-뷰티가 더 내추럴해졌어. 니까 그런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모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량에서의 그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정리를 하냐 아니면 그걸 살리느냐 정도? 엄마 아빠한테 받은 내 얼굴이 나의 퍼스널 개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눈썹 결을 살리는 형식으로 좀 해주면 좋지. 친구분이 눈썹이 얇은 편이야? 친구는 눈썹 좀 두꺼워요. 숱이 좀 있는 네. 편이야? 숱이 좀 있는 편인데 얼굴형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앞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3등분을 한다면 뭐 이마, 중안부, 하관이 있으면 얼굴에 이제 균형과 조화가 맞았을 때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은 구조를 만드는 건데 보기 좋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3등분 상단부, 중안부, 하단이 있을 때 눈썹이 너무 얇아버리면 상대적으로 이마가 넓어 보일 수 있고 뭐 눈과 눈 사이 거리가 또 멀어서 횡해 보이면 또 오히려 여백에 비해서는 예뻐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또 눈썹을 우리가 길이를 얼굴형에 맞게 해줬을 때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얼굴형보다 짧게 그려버리면 이 관자놀이가 넓어 보이면 또 여백이 좀 밋밋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처음 받았던 얼굴형의 균형과 조화를 좀 신경 쓰긴 해야 된다. 유행이라고 해서 얇게 아니면 좀 날렵해 보이고 싶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눈썹결을 살리는 것이 좋다. 추천을 드리는데 나도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눈썹이었어. 진짜 전문가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반복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메이크업이라서 꾸준하게 내 얼굴을 분석하고 노력해야 되고, 한쪽이 두꺼워 보이면 예쁜 쪽이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라고 조언해주면 좋을 것 같고, 눈썹 좀 쉽게 그리는 법 알려준다면 숱이 많다고 했잖아. 전문가한테 눈썹 정리 한번 받아주면 좋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내일부터는 내가 정리하기 쉽잖아. 눈썹 정리가 돼 있으면 확실히 눈썹 그리기가 쉬워. 그래서 이제 아마 반영구 화장도 많이 하시잖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으니까. 다음은 아이라인인데 눈이 짝눈이어서 강눈에 아이라인을 그리기가 힘들다. 짝눈이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은데, 좌우 대칭이나 이제 균형과 조화를 맞춰줄 때는 라인으로 맞춰주기보다는 사실은 음영 섀도우로 좀 맞춰주면 더 자연스럽긴 한데, 쌍꺼풀이 좀 있어서 큰 눈 같은 경우는 라이너는 선이니까 선의 두께를 조절을 할 때 얇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좋고, 상대적으로 좀 작은 눈, 속쌍이나 무쌍 같은 경우는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좀 큰 눈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속쌍꺼풀 있는 쪽이 라인이 진짜 두꺼워지거든. 근데 사실 뷰티에서는 그거를 보기 좋다라고는 말하지 않으니까 한 끗 차이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두껍게 그린다는 정도만 해야지, 눈을 떴을 때 딱 여기까지 보여야 돼 하고 체크를 하고 하면, 내 평상시에 대학생이라고 치면은 캐주얼하게 입을 텐데 너무 화장이 한쪽만 진하다? 한 끗 차이로 조금만 더 두껍게 줄 때 음영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섀도우는 면이니까 면으로 조금 조절을 더 해주면 자연스럽게 눈에 힘을 줄 수 있고, 눈에 좀 선명함을 주면 라이너를 두껍게 그리지 않아도 퍽 보이거든. 왼쪽 눈 같은 경우는 브라운 라이너를 그리면 오른쪽은 브라운을 똑같이 그리되 블랙을 한 번 더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작은 눈 쪽을 좀 키워주는 방향으로 써도 좋고. 그럼 아이라인의 종류가 펜슬이랑 이제 액상 라이너가 있는데 어떤 게 더 그리기 쉬운? 그리기 쉬운 거는 펜슬이 쉬워. 그리기 쉬운 거는. 그러니까 크레파스 같은 거는 수정하기가 편한데, 크레파스에서 이제 액상이 되면 될수록 딜 번지긴 하는데 색깔이 선명해지니까 부자연스럽지. 나 오늘 화장 한 여자야. 약간 선이 띡 보이니까. 크레파스는 색깔이 연하니까 수정도 편하고 자연스럽고, 대신 단점은 번짐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펜슬로 좀 디자인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들 번지게 그 안에다가 들 번지는 리퀴드 같은 걸 써주면 더 자연스럽긴 한데 대신 단계가 많아지니까 좀 귀찮아.
그렇긴 하지. 그냥 얻는 게 있으면 포기해야 될 것도 좀 있다, 메이크업은. 아이섀도우에 대한 고민인데 아이섀도우 하면은 눈탱이 맞은 사람처럼 보여서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스모키스러운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또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친구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그래서 스모키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예쁜지 화장을 안 할 때는 안 하지만 할 때는 약간 스모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티내는 화장을 좋아하는구나. 쌍꺼풀이 어디 좀 있어요. 있어? 그 눈이 좀 이렇게 쏙 들어간 편이 아니면 좀 튀어나온 편? 좀 나와 있어. 그러면 밝은 색깔을 쓰면 눈이 더 나오고 있는 부업을 흥이 높으니까 스모키 메이크업이 잘 오긴 할 거야. 그리고 색깔을 쓰지 말고 그리고 무채색 계열에서도 회색도 좋지만은 브라운을 쓰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멍든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브라운에서도 밝은색 브라운, 중간색 브라운, 어두운색 브라운을 쓰면 그게 바로 또 음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써주면 좋고 아이라인을 그린다는 게 눈이 선명해지려고 그리는 거니까 다크 브라운을 아이라인에 가깝게 먼저 발색을 하고 그 위에 중간색 브라운 쓰고 그 위에 이제 밝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놔둬주는 게 음영이 생기는 거니까 입체감에 있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고 시선을 분산시킬 때는 앞에 눈물 나는 눈물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줬을 때 여기는 밝고 점점점 어두워지게 이제 이거를 이제 가로 프레임이라고 하거든. 세로 프레임은 무쌍이나 속쌍꺼풀이 많이 쓰는 테크닉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옆으로도 주고 위로도 음영을 주는 세로 프레임이랑 같이 써주면 좋은데 색깔의 범위가 넓어지면 좀 화려해지니까 아직 대학생이면 뭐 범위를 좀 조절하는 것도 좋고 옷 잘 입어? 친구? 좀 꾸미는 스타일이야? 옷은 캐주얼하게도 있고 조금 꾸며서도 있고 꾸면 약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좀 꾸밀 줄 아는 분이면은 색깔의 범위를 좀 넓히면 좋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좀 범위 좀 좁게 가. 이런 식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속눈썹에 대한 고민인데 속눈썹이 짧아서 찝는 걸 잘 못하고 붓지전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하는 편이에요. 속눈썹이 있고 없고의 화장 완성도 차이가 큰가요? 엄청나게 크지. 나는 메이크업을 공부하면서 가장 여성스럽고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뽑으라면 난 속눈썹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숱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래쉬 컬러를 하고 이런 커브의 느낌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했을 때 머리숱도 그렇지만 속눈썹 숱이 많아지면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일 수 있고 또 이런 커브가 여성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선적인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특별한 날 우리 손님들도 오시지만 우리 인조 속눈썹 붙여줬을 때 인상이 정말 라인 그린 것처럼 선명해지는 분들 되게 많고 되게 뭔가 예뻐지거든 사실은. 속눈썹은 강력 추천인데 아이래쉬 컬러가 어렵긴 해. 이 속눈썹을 1cm라고 했을 때 처음 중간 끝을 아이래쉬 컬러로 나눠서 찍어주면 좀 쉽거든. 그러면 집어넣은 상태에서 아이라인에 맞춰주고 처음, 중간, 끝을 다 찝는다고 생각했을 때 곡선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초보자들은 처음, 중간, 끝이 없어. 그냥 가운데만 꽉 집었다 놓으니까 꺾인 만세가 되는 거지. 꺾이잖아. 이거는 되게 아날로그틱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히팅뷰러라고 열을 주는 히팅뷰러가 있어요. 건전지 하나 끼고 이 철심을 좀 뜨겁게 데워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열을 주는 식으로 초보자가 쓰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쉽고 두 개를 같이 쓰는 것도 만약에 아이래쉬가 너무 어려우면 되고 또 마스카라를 바를 때 어떻게 해야 안 뭉치게 바를 수 있는지 마스카라 바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카라가 솔이 거칠거칠하잖아. 이 솔을 이용할 때 얘를 빗이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러면 속눈썹을 컬을 잡아놨을 때 치카치카하듯이 이렇게 밀어놓고 빗질하듯이 발라주면은 모발과 모발 사이를 떡지지 않게 바를 수가 있지. 그러면 얘가 마스카라가 섬유질이 끈적이니까 이 끈적이는 모발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떡진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밀어놓고 빗질하듯이 모발이 두꺼워지는 것을 볼륨이라고 하고 좀 길이가 짧으면 이렇게 끝을 터치해주면은 길어지면 이렇게 롱래쉬라고 하는 거고 요즘에는 풍성한 숲 할 때는 이렇게 거미다리 만든다라고 표현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요 하면 스키니 마스카라 쓰면 조금 깔끔하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써주면 좋다. 그 다음은 하이라이트 컨투어링에 대한 고민인데요. 자기한테 맞는 쉐딩법을 모르겠다고 특히 코 같은 경우는 미간 부분이 험악해지는 것 같고 콧볼은 코가 더 커져 보이는 것 같대요. 콧대를 만들려고 하면 중국인 같아서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티 안 나고 자연스러운 쉐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쉐이딩이 어려울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양을 많이 썼을 확률이 이렇게 미간 부분이 약간 뮤지컬 배우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양을 좀 줄이는 게 좋고 브러쉬 좀 작은 브러쉬 쓰는 게 좋고 이런 건 좀 크잖아. 이렇게 얄쌍한 브러쉬로 하면
브라운의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이 V의 형태니까 코는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부분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빛을 받았을 때 코 옆은 그림자가 되는 거니까 노즈 섀도우를 쓸 때도 빛을 많이 받으면 코가 커 보이는 거니까 빛의 범위를 요만큼을 이렇게 그림자를 줘서 줄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서 있잖아. 그러면 이제 햇빛이 위에서 왔을 때 이 밑에는 그림자가 생기겠지. 하이라이트 부분을 많이 바르면 코가 또 매부리 코처럼 길어지니까 진한 부분을 터치를 하고 여기 어차피 그림자니까 올라가면서 연해지면서 끊어주는 거지. 빛의 범위를 좀 좁힌다라고 생각하고 빛을 많이 받으면 코가 커 보이니까 이 옆을 지나가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너무 과해 보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굳이 진하게 하지 말고 눈썹 앞머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살짝 연결해 준다는 느낌. 여기는 빛이고 코 옆은 그림자가 되는 거니까. 쉐이딩도 양을 많이 쓰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되니까 부족하면 더 바른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다라고 친구분한테 꼭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치크에 대한 고민인데 부분마다 부각되는 면이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 건지. 항상 마음대로 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과하지 않은지 걱정돼요. 일단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는 건데 블러셔를 했을 때 장점은 꺼진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크고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색조는 오히려 아이섀도우의 범위보다 치크의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에 시선 분산 효과가 되게 좋아. 근데 단점은 범위가 넓어지면 촌스러워져. 그거만 좀 조심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앞장구라고 그래가지고 이마도 넙대대하고 콧대가 없고 눈밑이 평면적이고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꺾였잖아. 튀어나온 부분을 바르면 더 튀어나와 보이니까 동공 밑에 이 평면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주는 게 좋지. 그리고 이 범위가 넓어지면 촌스러워진다고 했으니까 한국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얼굴형이 거의 비슷하거든. 한국 사람은 콧망울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은 다 예쁘다. 이 범위가 스마일 했을 때 애플존에 넓게 발라버리는 순간 잘못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 범위 이제 테크닉이 생기면은 뭐 여기에 바를 수도 있고 뭐 눈 밑에 바를 수도 있고 사이드에 바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면 좋고 기본적으로는 꺼진 부분을 좀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동공 밑에서 콧망울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을 열심히 터치하면 광대뼈 더 튀어나와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광대뼈를 따라서 그라데이션 핑크가 있고 얼굴은 구의 형태니까 친구들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옆모습을 봤을 때도 혈색이 있어주면 입체감이 사는 거고 뭐 다크서클 아까 고민하면서 친구 시선 분산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추천드린다. 마지막은 립인데 나한테 맞는 립색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퍼스널 컬러 진단으로 추천받은 색들을 사용해도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남한테 추천받으려고 애쓰는데 립 색깔은 어떻게 찾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궁금해요. 립이 진짜 중요한 메이크업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방식을 완전히 반대로 하셨네 친구분이. 립 색깔은 정말 주관적인 거라서 남한테 어울리는 색깔 찾으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것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 자기가 쓰고 있는 자주 손이 가는 립이 하나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삼고 캐주얼하게 청바지를 입을 때도 있고 뭐 데이트할 때 원피스를 입을 때도 있고 바르면서 이걸 기준으로 아 내가 왜 이렇게 칙칙해 보이지? 그러면 이 색보다는 안 칙칙한 게 뭘까를 내가 쓰던 컬러랑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서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해야지 뭐 나는 무슨 퍼스널 컬러가 여쿨이니까 이것만 발라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색깔을 정의해버리면 변화를 주기 힘들다. 그냥 10년 동안 똑같은 색 바르는 거야. 그러면 메이크업에 재미도 없고 그 색깔이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주변 사람도 친구들도 맨날 그거 바른 것만 봤으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옷도 우리가 청바지 입었을 때 여성스럽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데이트할 때 옷을 갈아입듯이 색깔도 똑같다. 너무 하나만 10년을 똑같은 걸 발라버리면 매력이 하나도 없어.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원래 청바지를 즐겨 입지만 러블리하게 원피스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색도 러블리한 색깔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는 내가 자주 사용하던 그 색깔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어떻고 싶은 데가 꼭 있어야 된다. 메이크업 그렇게 해야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저한테 어울리는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 평생 헤매고 다녀요. 귀찮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예쁜 색을 찾아야 돼. 청바지 입었을 때 어울리는 색은 이런 게 괜찮다. 이런 거 바르니까 좀 섹시해 보인다. 그러면 나 이 옷에 이거 바르면 예쁘겠다. 뭐 이런 기준을 내가 쓰는 색깔과 꼭 비교하면서 해야지 친구가 아니면 혹은 유행하는 색깔과 비교하면 안 된다.
여기 색깔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본인이 스스로 찾아요. 근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추구미라는 게 50대의 추구미랑 지금 20대의 추구미가 똑같은 사람이어도 바뀔 수 있거든. 지금 20대 내가 원하는 컬러 찾았어도 30대 거 컬러 바를까? 안 바른다는 거. 그때 가서 추구미 또 찾아야 해. 귀찮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다양한 색깔을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 아름다움은 그렇게 얻는 거다. 친구한테 물어봐서 얻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대신 이제 그건 물어봐야지. 대다수의 친구들이 예쁘다라고는 해줘야지. 10명 중에 7명이 예쁘다면 예쁜 거야. 근데 10명 중에 7명이 별론데? 하면 고집하면 안 되지. 다수결은 좀 따라줘야겠죠? 답이 좀 된 것 같아? 네. 끝이야? 저도 실전 얘기 들으니까 공감이 돼서 친구한테 잘 전달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형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속눈썹을 붙일 때는 모발에 위에 붙일 거냐 아래에 붙일 거냐를 할 수가 있는데 쌍꺼풀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모발의 밑에 최대한 가깝게 모발을 밀어넣어서 붙여주시면 좋아요. 카메라 보세요. 다시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모발의 사이사이에 밀어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면 엄청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솔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치카치카 하듯이 빗질하듯이 인조 속눈썹이랑 모발이 같이 이렇게 달라붙는 역할도 해주고 훨씬 자연스러워. 끝?